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의 평범한 기혼 여성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지만 기다리는 중이죠. 저희가 결혼한 지도 이제 5년 차가 되었으니 설레이던 신혼도 전부 지나갔네요. 결혼 생활은 이제 5년 차이지만 남편과 저는 그보다 훨씬 오래된 사이였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였죠. 지금의 남편이 제 남자친구였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오랜 시간을 쌓아오며 많은 추억들과 감정들을 공유했습니다. 덕분에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고 지금도 서로 위해주며 잘 살아오고 있네요. 하지만 그런 저희에게도 매번 좋은 일만 있지는 못했습니다. 결혼이 저희 두 사람 당사자들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으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일들로 저도 꽤 골치를 아팠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시누이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자 남편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시누이는 제게도 신경 쓰이는 손가락이었습니다. 남편의 동생이면 제 동생이기도 하니 저도 시누이 걱정이 많았고 철없는 시누이에게 잘해줘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손가락이 언제부턴가 골마가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온몸이 썰어 들어가기 전에 아픈 손가락을 잘라내야겠다는 결심이었죠.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모두를 위해서 그 선택밖에는 답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저 동정심에 안타까움의 문제를 덮어두고 방치하게 되었다면 그 일은 결국 저희 부부를 넘어 모두에게 힘든 일이 되었겠죠. 물론 동생을 잃게 된 남편에게는 여전히 미안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지만 저희 부부를 위해서 그리고 시누이를 위해서라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보내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때의 제 선택이 맞았는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그 후로 혼자 어린 동생을 혼자 돌봐왔었던 거죠. 시부모님은 어느 날 예고 없이 교통사고를 당해 함께 돌아가셨고 그 일로 어린 남매는 고아가 되어야 했습니다. 겨우 19살 나이에 그보다 5살 어린 동생의 보호자가 되어야 했던 남편은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었던 남편은 얼마 뒤 금방 수능 시험을 앞두고 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길은 포기해야만 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충격으로 수능을 망치기도 했고 당장의 동생과 둘이 쓸 생활비를 벌여야 했기에 대학을 포기해야만 했죠. 아쉽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남편은 어쩔 수 없고 당연한 일이었다며 그 상황을 담담히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편은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책임을 느끼며 생계를 꾸려나가게 되었어요.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어린 동생을 돌보았던 남편은 자신은 아쉽게 대학 진학을 포기했으면서도 동생만은 대학에 보내겠다며 어려운 형편 속에서 과외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 시누이의 과외 선생이었죠. 대학 시절 용돈벌이 삼아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던 제가 학생으로 만났었던 시누이였습니다. 그때 만났던 시누이는 조금 철없어 보이긴 했어도 저를 언니처럼 생각하며 잘 따르던 귀여운 학생이었어요. 공부에는 별 소질이 없는지 성적이 금방 오르진 않았지만 시누와 남편의 사정을 대충 알고 있었던 저는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 꽤 열심히 가르치곤 했었네요. 그리고 그렇게 남편과 저도 점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1살 차이 또래였던 탓에 말도 잘 통했지만 저는 남편이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자기도 한창 놀기 좋아하고 철없을 나이일 텐데도 부모님 대신 동생을 잘 키워보겠다며 희생하고 애쓰는 모습이 응원하고 싶었거든요.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친구로 지내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연인이 되었죠. 저는 몇 년간 꾸준히 시누이를 가르쳤었습니다. 남편과 가까워진 뒤로는 남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기에 다른 학생들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덕분인지 그 후 시누이는 턱걸이로 간신히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동생의 대학 합격 소식에 남편은 무척이나 뿌듯해하며 제게 고마워했죠. 민주야, 그동안 혜진이 잘 가르쳐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혜진이 합격한 건 전부 네 덕이야. 내 덕은 무슨.
나보다는 오빠가 고생했지. 그동안 열심히 벌어서 동생 뒷바라지한 게 누구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혜진이도 이제 대학생 되고 다 컸으니까 오빠도 조금 편하게 지내. 남편과 저는 대학생이 된 신우이를 기특해하며 앞으로는 신우이도 어른으로서 자기 앞가림을 잘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동생을 책임지면서 고생이 많았기에 오빠의 고생을 보고 자랐으면 그 정도 철은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희의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밤잠 안 자고 투잡까지 뛰면서 열심히 등록금 벌어서 기껏 대학에 보내놨더니 신우이는 그 비싼 돈을 내고 다니던 학교에서 갑자기 자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오빠랑 상의도 없이 대학 자퇴를 선택한 신우이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이번에는 갑자기 유학을 가고 싶다며 남편을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유학 좀 보내주라. 어? 내가 아무리 벌어도 네 유학을 어떻게 보내줘? 대학 등록금 내줬잖아. 거기서 조금 더 보태주는 건데 그것도 안 돼? 유학은 학비에 생활비까지 들어가는데 조금 더 보태는 걸로 힘들지. 사실 그전에도 빠듯했어. 미안해. 유학은 포기하자. 오빠 고생은 모르고 바라기만 하는 신우이가 참 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우이는 유학을 보내주지 못한다는 얘기에 결국 가출까지 했었죠. 안 그래도 하나뿐인 동생이 바라는 대로 다 해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해하던 남편은 가출한 신우이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화가 나는 것 같으면서도 미안해하는 게 더 커 보였어요. 아무래도 오빠이기 이전에 어린 동생을 키우는 보혜자였으니 그런 남편의 마음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때도 신우이에게 지고 들어갔죠. 얼마 뒤 겨우 달래서 집으로 돌아온 신우이는 유학 대신 워킹 홀리데이를 가겠다며 남편에게 비행기 표값을 받아 호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철없는 신우이 혼자 타국으로 떠나는 것이 걱정스럽기는 했지만 다 큰 성인의 뜻을 꺾을 수도 없었어요. 그저 이왕 간 김에 가서 조금이라도 철이 들어오기를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저희들의 기대와 달리 2년간 호주에 있다가 온 신우이는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에게 비행기 표값을 받아갈 때만 하더라도 해외에 다녀만 오면 어디든 취업도 하고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그러더니 정작 돌아와서는 호주에서 겉멋이 잘못 들었는지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만 바쁘고 취직 생각보다는 딴 생각에 부풀어 보였어요. 쇼핑몰을 차리겠다, 카페를 차리겠다 하면서 오빠에게 자꾸 돈을 받아가기만 했었죠. 그리고 신우이가 그러는 사이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만났으니 일찍부터 결혼 생각이 있었지만 남편의 사정상 결혼자금 모으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30이 다 되어서야 겨우 자리를 잡으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걱정하던 건 돈 문제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처음에는 고아인 남편의 사정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착하고 성실한 모습을 믿고 남편과 저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희는 친정 부모님 도움에 운행 도움으로 신혼집을 얻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포기할 정도로 빠듯한 예산이었지만 그 와중에 저희는 신우이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저는 신우이를 동생같이 생각하며 잘 해주려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철이 들지 않고 개념이 없던 신우이는 결혼 후에도 저희 속을 썩이곤 했네요. 원래 남편은 늘 동생에게 미안해하곤 했었어요. 신우이가 너무 일찍 부모님을 잃었고 남편은 거기에 항상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마음을 신우이도 잘 알고 있었고 그걸 이용하는 것처럼 마음 약한 오빠에게 자꾸 바라는 것이 많았었죠. 그래서 대학 학비에 비행기 표값에 생활비에 이것저것 받아간 돈도 참 많았어요. 저희 결혼이 생각보다 늦어진 것에도 그런 이유가 없지 않아 있었죠. 뭐라도 제대로 했으면 싶은데 이것저것 찔러만 보고 반백수처럼 놀기만 좋아하니 저희는 그런 신우이가 언제 정신을 차릴지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우이가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며 남자를 데려왔네요.
이제 20대 중반인 신우이가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데려온 남자가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 더 놀랐습니다. 워낙 놀기를 좋아하니 혹시나 양아치를 만나면 어쩌나 남편과 제가 늘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번듯하고 깔끔한 심해부의 모습에 저나 남편은 그제야 한시름 놓게 되었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한다니 더없이 다행이었지만 이번에는 그쪽 집안에서 시누이를 반대하고 나오셨어요. 사실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가뜩이나 고아인 것도 걸리는데 거기에 대학 졸업장도 없고 여태 변반한 직업도 없는 것이 썩 탐탁치 않으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반대하시는 그쪽 시부모님 때문에 시누이가 꽤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힘들어하는 동생을 보면서 남편도 덩달아 걱정이 많았었죠.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고 시누이는 결국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친정이 없는 시누이를 대신해서 저희 부부가 시누이 결혼에도 도움을 많이 쏟았습니다. 저도 시누이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결혼할 때는 못했던 비싼 혼수들까지 사주면서 시누이의 결혼을 축복해줬어요. 남편도 딸 시집 보내는 것처럼 생각했었죠. 저희 부부는 그 정도로 시누이를 생각했고 그저 신우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면서 했던 결혼이 쉽지는 않았던지 시누이는 자기를 탐탁치 않아 하시는 시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다며 시댁 눈치를 많이 보는 듯 했어요. 집에서는 새언니랑 오빠한테 이거저거 바라기만 하던 시누이가 그 집에서는 며느리 노릇을 곧잘 하려 노력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이제야 철이 들었나 싶기도 하고 친정 부모님도 계시지 않는 시누이가 계속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누이의 부탁을 더욱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매번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에 제 도움을 구하고 저를 일손으로 동원하는 시누이를 도울 수밖에 없었죠. 제가 어차피 시댁이 없다 보니 저는 시집살이 할 일도 없었고 그래서 더 시누이를 도왔었어요. 계시지 않는 시부모님 대신 시누이를 챙겨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시누이의 시부모님 일을 제가 나서서 돕고 그 집 시댁 행사 때마다 제가 시누 대신 음식을 했던 게 몇 번이나 되었어요. 가끔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시누이를 친동생처럼 생각하다 보면 팔이 안으로 굽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누이를 제 동생처럼 여기며 물심양면 도왔지만 시누이는 더 이상 제 도움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고맙다는 거칠애라도 하더니 언젠가부터는 제 사정은 봐주지도 않고 마치 맡겨둔 것을 받아가는 것 마냥 당연한 듯 생각했죠. 저도 대가를 바라고 시누이를 도왔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바라기만 하는 시누이를 보며 속상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편으로 저는 여전히 시누이가 안쓰럽기도 했어요. 어쩌면 시누이가 저를 남인 새언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친정엄마나 친언니 정도로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뻗대는 건가 싶은 생각에 저는 철없고 멋모르는 시누이를 이해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누이가 저도 남편도 모르게 이상한 낌새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겠다며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뭐 하느라 그렇게 바쁜지 집에 잘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일찍 퇴근한 날 평소처럼 반찬이라도 나눠 먹을까 싶어서 집에 찾아갔더니 시누이는 온데간데 없이 빈집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귀찮을 정도로 저희 집에 오가며 한가하던 시누이였기에 시누이가 당연히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시누이의 부재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어딜 나갔는지 묻는 제 말에 횡설수설하며 얼버무리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졌죠. 혜진아, 반찬 주러 왔더니 집에 없네? 어디 나갔어? 아, 그게 나 밖이거든? 나 잠깐 어디 나왔지. 어디 갔는데? 집 근처야? 잠깐 그냥 뭐 좀 사러 왔어. 그래? 그럼 금방 오겠네. 기다릴 테니까 빨리 와. 아니야. 나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 언니, 그거 그냥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줄래? 언니 기다리게 할까봐.
근처라면서 오래 걸리니? 이거 냉장고 바로 넣어야 하는데? 괜찮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튼 그냥 맡기고 가. 그리고 다음부터는 오기 전에 연락이라도 좀 하고 와주고. 아무튼 잘 먹을게. 매번 심심하다며 저를 붙들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신우이가 자꾸 이런저런 일들로 바쁘고 얼굴 한번 보기 힘들 정도가 되자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지는 않은 촉이었죠. 신우이는 남편에게도 비밀이 많아지는 듯 싶더니 어느새 저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남이 쉬는 주말이고 휴일이고 상관없이 지 멋대로 연락을 하던 애가 갑자기 혼자 바빠지더라고요. 민주야, 혜진이한테 연락 없어? 왜? 당신한테도 연락 없어? 내가 받을 게 있어서 연락 좀 했더니 자기 바쁘다고 나중에 보자 그러네. 당신이 저번에 반찬 가져다 줬을 때도 집에 없었다고 그랬지? 그랬지? 그러고 보니 아가씨 요즘 진짜 바빠 보이네. 요즘 뭐 알바라도 하나? 당연히 그런 일은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예감은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는 아주 묘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이 부탁한 일 때문에 결국 바쁜 신우이 대신 심해부가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심해부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제, 고마워. 바쁜 사람 괜히 오라가라 한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러게. 고마워서 어떡해요. 온 김에 밥이라도 먹고 가요. 어차피 아가씨는 외출했다면서요? 밥이요? 그럼 저야 좋죠. 근데 저희가 자꾸 두 분 쉬시는데 방해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번에는 혜진이가 왔다 갔다면서요? 저번에 언제요? 저번 주 주말에요. 원래 혜진이가 저번 주에 갔을 때 갖다 드렸어야 하는데 까먹고 못 가져갔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던데? 아니에요? 근래에 저희 집 근처에도 온 적 없던 신우이가 자기 입으로 우리 집에 있었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남편과 저는 순간 얼어붙을 뻔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우리 때문에 신우이 부부 사이에 괜한 분란이 생길까 싶은 마음에 저희는 적당히 동조하며 대충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심해부가 돌아간 뒤 저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신우이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어요. 혜진아, 상민이가 왜 네가 저번 주에 우리 집에 있었다고 그러냐? 오빠, 설마 우리 남편한테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지? 적당히 맞춰줬지? 야, 너 매지한테 정말로 거짓말한 거야? 뭐 때문에? 너 집에는 거짓말하고 그 주말에 뭘 한 건데? 들어보니까 늦게 들어간 것 같은데 진짜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야?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동창회 하는데 나가고 싶어서 거짓말한 거야. 남자 동창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고지고대로 말하면 남편이 기분 나쁠까봐. 그냥 선의의 거짓말이야. 정말이야? 너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지? 내가 뭔 짓을 한다고 그래. 못 믿겠으면 동창들한테 전화라도 걸어줘. 의심스러워 캐묻는 남편의 말에 신우이는 억울하다는 듯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왠지 거짓말 같았지만 그렇다고 신우이를 마냥 의심할 수도 없었어요. 애초에 뭐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신우이는 저희에게 뭘 숨기는지 제대로 말하지 않고 온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만 저희는 그 거짓말을 파악할 겨를이 없었고 결국 모두 끝까지 신우이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을까? 어느 날 신우이는 큰 짐을 싸들고 갑작스럽게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죠. 언니, 오빠, 나 이혼하기로 했어. 금방 집 구해서 나갈 테니까 그때까지 당분간만 좀 지내게 해줘. 뭐? 이혼?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튼 그렇게 됐어. 나도 피곤하니까 더 묻지 마. 갑작스러운 신우이의 이혼에 남편과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남편 만나서 안정을 찾아가는 줄 알았던 신우이가 결혼 2년 차에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날벼락을 맞은 표정으로 신우이를 잡고 무슨 일인지 계속 물었지만 신우이는 이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남편이 매부를 찾아가 봤지만 그쪽에서는 아예 남편을 만나주지도 않았고요.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신우이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이혼녀가 된 신우이를 떠맡게 되었죠. 신혼 때 한창 저희 집에서 눌러 살던 신우이를 겨우 떼어냈다 싶었는데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다시 돌아온 것이 아주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 해야 할지 이혼하고 온 신우이는 이전과 달리 매우 바빠 보였고 집에 잘 있지도 않았습니다. 본인 말로는 앞으로 독립해서 살아야 하니 정신 차리고 살기 위해 바쁘게 지낸다는데 제가 그동안 봐왔던 신우이의 모습이 있어서 그런지 그 말이 썩 믿어지진 않았죠. 그래도 이혼까지 한 마당에 스스로 마음가짐이라도 제대로 했을 거라 생각하며 저희도 그런 신우이를 묵묵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몇 달간 저희 집에서 지냈던 신우이는 어느 날 갑자기 쪽지 한 장을 남기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 일로 예전 신우이가 갖출 때가 떠오르는 듯 했고 걱정을 했습니다. 찾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며 쪽지 한 장 달랑 남기고 떠난 신우이는 남편과 겨우 연락이 닿았어요. 야 장혜진, 너 갑자기 어디 간 거야? 찾지 말라니. 말대로야. 나 일자리 구했어. 당분간 여기서 일도 하고 지낼 것 같아. 반년이나 1년 정도 걸릴 거야? 아무튼 나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연락해. 신우이는 걱정하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집을 나갔고 그 후로 정말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결혼하고 이혼까지 한 다 큰 성인을 계속 걱정하는 것도 이상했지만 남편은 그래도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도리어 그런 남편이 걱정이 되었고 저희 부부에게 염려를 떠안긴 신우이가 또다시 얄미워졌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피곤해야 직성이 풀리는 건지 나이를 먹도록 철이 들지 않은 신우이가 답답했죠. 그래도 한편으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나마 스트레스가 덜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신우이가 갑자기 사라진 지 반년 정도 지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황당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지친 몸으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저는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와 같은 층 이웃들 중에는 갓난아이를 키우는 집이 없었기에 그런 아이 울음소리가 아주 생경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다른 층에서 들리는지 아니면 옆집 TV 소리 정도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관을 열고 들어가자 그 소리가 집안에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안방 쪽에서 들리는 듯한 한 소리에 따라가 봤더니 세상에 저희 안방 침대에 웬 처음 보는 갓난아이가 놓여있더라고요. 순간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귓가를 울리는 아이 울음을 듣고는 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 다음 들었던 생각은 제가 다른 집을 잘못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피곤해서 옆동이나 다른 층에 잘못 찾아왔구나 싶어서 놀라서 다시 거실까지 뛰어나갔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집은 우리 집이 맞더라고요. 익숙한 풍경과 때 묻은 가구들까지. 몇 년 전 남편이랑 아등바등 벌어서 대출을 갚고 인테리어에 돈이 없어서 도배지 사서 직접 발랐던 저희 집이었어요. 그런 저희 집에 갓난아이가 있다니 그건 꿈보다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놀란 저는 혹시나 싶어 남편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고 퇴근해서 오는 중이었던 남편 역시 영문 모를 그 상황에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곧 도착한다니 상황 파악을 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해야겠다 생각을 하며 저는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울고 있는 아이를 잠시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며 아직 아이가 없었던 저희 부부였기에 제가 갓난아이를 안아드는 것은 익숙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색했지만 금세 자세를 고쳐잡고 작은 그 아이를 가슴에 안아 살짝씩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안아주니 아이가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아이 울음소리가 그치고서야 정신이 조금씩 돌아온 저는 아이의 등 밑에 있던 쪽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연님, 미안해. 애 좀 부탁할게. 익숙한 필체로 적혀있는 글씨를 보고서야 저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이 누구의 짓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반년 넘게 연락 없던 신우이가 남의 집에 들어와서 냅다 아이를 놓고 가버린 거죠. 그동안 다 큰 성인인 신우이 뒤치다거리 하느라 뼈가 삭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아이까지 버리고 간 신우이의 행패에 저는 뒤로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욕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누구 짓인지
경찰의 조사가 필요하지는 않아 다행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남편 역시 신우이의 지심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애초에 반년 전 이혼한 신우이가 애를 낳았다는 것부터가 설명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혜진이 애가 임신한 상태로 이혼했었다는 거야? 그러면 애가 상민이 아이야? 글쎄, 그건 우리도 모르지. 애초에 그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이혼했는지도 우리는 모르잖아. 어차피 혜진이 얘는 연락도 안 돼. 아마 우리 전화번호를 아예 차단해놓은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당신이 상민 씨한테 연락이라도 좀 해봐. 그래도 그쪽에서는 뭐라도 알고 있겠지. 신우이는 연락도 안 되지. 애 아빠는 누구인지도 모르겠지. 그 상황에 저희가 물을 곳은 심해부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남편이 미리 문자까지 남기며 겨우 연락이 닿았고 어렵게 심해부의 입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신우이가 이혼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신우이의 불륜 때문이었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뒤에서 바람을 피고 있던 신우이가 매부에게 불륜을 들키면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모두 예상하는 대로 신우이가 제게 떠넘기고 간 그 아이가 바로 그 불륜의 증거인 듯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난임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저 때문에 임신이 어렵다더라고요. 이전까지는 부부끼리 이겨낼 일이라고 생각했고 아직 신혼이니까 노력하면 충분히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상 임신을 해도 당연히 제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무래도 그 시기가 의심스러워서요. 그때 한동안 혜진이가 수상 쳤기도 했고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이리저리 의심해봤더니 그게 저 몰래 뒤에서 연애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것도 운동한다면서 매일 만나던 트레이너 놈이랑요. 그것도 제가 돈 주고 끊어준 건데 참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그거 알고 제가 바로 이혼하자 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지 별로 화도 안 나고 차라리 결혼 생활이 짧아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제서야 알게 된 사건의 전말에 저와 남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기로서니 설마 신우이가 불륜을 저지를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이후로 늘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고 말하던 신우이가 남의 자식을 낳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뻔뻔하게 저희 부부를 팔아먹고 공범으로 만든 신우이 때문에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심해부가 점잖은 사람이라 이혼으로 끝이 난 거지 그게 아니었더라면 신우이는 당연하고 저희까지도 공범으로 취급되어 골치 아픈 일이 생겼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쭈뼛했죠. 어쨌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저희는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출근을 해야 하는데 나한테 일을 맡기고 가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는 속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어찌할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애를 두고 가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안 튀어와? 오빠랑 언니가 화낼까봐 차마 직접 말을 못하겠어서. 언니, 같은 여자 나 좀 이해해주라, 어? 너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너 어쩌자고 이래. 바람 펴서 이혼하고 남의 자식 낳아서 뭐 어쩌려고. 언니,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이미 생긴 애를 어떻게 하겠어.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언니가 내 대신 그 애 좀 키워주면 안 될까? 언니랑 오빠 어차피 아이 가지기 힘들잖아. 그러면 나중에 입양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아예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우는 것보다는 핏줄이 낫지 않겠어? 원래 딸들은 고모 닮는 거 알지? 걔도 오빠 닮으면 다들 언니가 낳은 줄 알 거야? 정이야 키우다 보면 드는 거고 언니도 원래 애기들 예뻐하잖아. 저더러 냅다 아빠도 모르는 아이를 키우라는 신우이의 얘기는 제 화를 돋구기 충분했습니다. 옆에서 전화를 듣고 있던 남편도 비슷해 보였죠. 장혜진, 헛소리 하지 말고 니 애 빨리 데려가. 네가 일 벌리고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어? 오빠, 언니는 몰라도 오빠는 내 사정 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오죽하면 이렇게 했냐고. 솔직히 오빠도 빨리 아이 갖고 싶어 했잖아. 그냥 조카를 딸이라고 생각하고 키워줘. 어? 얘가 진짜 왜 이래?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내가 널 이렇게 키웠어? 부모님이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셨어? 대체 어디까지 막 나가려고 그래? 너 진짜 언제 정신 차릴래?
오빠, 나 이제라도 정말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 언니 오빠는 내가 평생 이혼녀 딱지 붙이고 살기를 바래? 헛소리라는 신우이가 대체 무슨 꿍꿍이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추궁 끝에 신우이의 계획을 알게 되었죠. 남편 두고 다른 남자 만나서 애를 낳은 신우이가 그새 누구를 또 만났는지 저한테 아이를 떠넘기고 이제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보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재혼을 하려면 아이가 걸림돌이게 되겠다 싶었는지 저희에게 맡겨두고 간 거였죠.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 사단해버린 신우이에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화가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기를 친동생처럼 챙겨줬더니 이제는 저를 뒷수습하는 종년 취급하고 있었네요. 동생처럼 생각했던 신우이에게 온갖 정이 떨어진 저는 결국 신우이의 말로를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의 사랑하는 동생이건 내 신우이건 다 떠나서 인간만도 못한 그 여자를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었어요. 여태 오냐오냐 하는 오빠 때문에 믿고 까물던 신우이에게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선전포고하며 이번에도 신우이를 넘어간다면 똑같이 이혼할 생각을 하라 말했고 마찬가지로 화가 많이 난 남편은 그런 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획대로 신우이에게 복수를 시작하게 되었죠. 사실 복수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제가 복수를 했다기보다는 결국 자기 업보를 돌려받는 것이었으니까요. 우선 저는 신우이에게 그동안 빌려준 돈을 뱉어내게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신우이가 이래저래 돈을 빌려간 것들이 꽤 되었거든요. 남편이 빌려준 건 빼고 치더라도 꽤 됐었죠. 저야 여태까지는 동생이나 다름없이 생각했었기에 받을 생각도 없는 돈이었지만 이제는 남이 되었으니 받아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돈을 빌려주고 받아가는 정황들이 문자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고 제가 혹시 몰라서 따로 받아둔 차용증도 몇 장 있었어요. 그때는 신우이가 거저 주는 돈이라 쉽게 생각하지 말으라고 써둔 거였는데 그걸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신우이를 사기로 고소했고 고소장을 받은 신우이는 당황하며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 돈 몇 푼 가지고 지금 나를 고소하는 거야? 가족끼리 이래도 돼? 가족? 네가 날 가족으로 생각하기는 해? 내가 새언니기 이전에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동안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도와줬더니 그네를 이런 식으로 깎니? 지금 내가 돈 몇 푼이 아까워서 이런다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내가 이런 거는 내가 너 이제 가족으로 생각 안 한다는 말이야. 그리고 너희 오빠가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무슨 상황인지 너도 알겠지? 일부러 네 전화 안 받는 거니까 이제 와서 네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할 생각하지 마. 신우이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저는 그 다음으로 신우이가 결혼하겠다는 남자의 가족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우이와 그 남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저를 무서워하지도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우이가 애를 버리고 도망간 뒤에도 여전히 SNS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신우이가 사진을 올리는 사진들을 보며 신우이가 상견례를 하게 될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서 신우이의 이름으로 예약된 날짜를 알아내서 시간 맞춰 찾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신우이의 약혼자와 그 가족들을 만난 저는 신우이가 버리고 간 아이를 얻고 나와 그동안 신우이가 벌였던 모든 만행들을 고발했습니다. 제가 오늘 공익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낳은 아이예요. 그것도 남편이 뻔히 있는 상황에 바람이 나서 말이죠. 그 와중에 이제는 아이는 남한테 버려놓고 자기는 재혼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드님이 예비 며느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드님 인생을 걱정하신다면 부모님이 나서서 뜯어 말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 같은 꼴 보기 싫으시면 말이에요. 학창시절 사건들부터 철없던 신우이의 과거와 이전 결혼 생활의 복잡한 남자 관계까지 말을 하니 그쪽 부모와 그 남자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 쪽 짐이 좀 사는 건지 그 사람들 앞에서는 천사처럼 포장되어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폭탄 같은 발언으로 상견례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신우이는 그 자리에서 파혼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동안 사근사근 자라길래 괜찮은 애인 줄 알았더니 너 이런 애였니? 그런 애가 어디 우리 아들을 넘봐.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겠구나.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어쩐지 이거저거 숨기는 게 많더니 이 정도 쓰레기일 줄 몰랐다. 나도 그동안 너한테 드린 돈 다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라. 어머니, 아버님, 영주씨, 이거 다 거짓말이야. 내 말 좀 들어줘. 그 남자도 신우에게 속았던 게 적지 않게 억울했던지 저처럼 그동안 들인 돈을 받아내겠다며 엄포를 놓고 떠났습니다. 모두 떠나고 빈자리에는 황망한 표정의 신우이만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정신을 차린 신우이는 저를 보며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차피 내가 잘 되면 언니 더 좋은 거 아니야? 애 하나 갖다 맡긴 게 그렇게 억울했어. 어차피 애도 못 낳으니 선신 좀 써준 건데 사람 성질이 이따위로 무시해? 기가 막힌 헛소리를 들으려니 더 말을 섞고 싶지는 않았지만 신우이는 참 끝까지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어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신기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너 말 조심해라. 네 막말 터는 안 빠져. 그리고 네 짐 떠넘긴 거지. 이게 선심이니? 네가 인간이 조금이라도 되었고 염치란 게 있었다면 이런 짓은 못해. 됐고, 네 애는 네가 알아서 키워라. 그리고 남은 계좌 다 맡기기 전에 내 돈 갚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앞으로 아르바이트도 못 구할 줄 알아. 저는 억울해서 씩씩대는 신우이에게 아이를 다시 떠안겨 주었고, 그래도 자기 자식은 걱정이 되었던 건지 받아드는 신우이를 보며 그 자리를 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을 통해 신우이의 소식을 알게 되었죠. 혜진이 결혼한대. 결혼을 한다는 신우이의 말에 설마 그 남자랑 결혼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상견례 자리에 찾아갔던 그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아빠랑 결혼을 한다는 얘기였더라고요. 도저히 혼자 아이 키울 자신은 없었던 건지 아이의 친부를 찾아갔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워낙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신우이가 끊어냈던 모양인데 이제는 애도 있고 다른 남자도 없으니 자기도 별 수가 없었겠죠. 그나마 아이에게는 다행인 일인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기 오빠에게 결혼식에 와달라고 사정하는 신우이가 참 대단해 보였네요. 물론 저희는 신우이의 결혼식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못 오면 돈이라도 보내달라고 하는 신우이의 얘기를 들은 남편이 자기 동생이지만 정이 떨어진다면서 완전히 손절을 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은 차마 신우이를 끊어내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천사 같던 남편도 막 나가는 신우이를 더 이상 감당하기는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알았던 건지 결국 그렇게 저희 부부는 남편의 유일한 혈육을 끊어내버렸습니다. 다행히 저도 고소했던 내용대로 신우에게 빌려주었던 돈은 법적으로 잘 받아내었고 그 후로 신우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었지만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리면서 단단히 마음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에게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신우이 때문에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부디 저희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바라며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려 노력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